검찰 수사팀은 무혐의,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심의위에 넘기냐 여부가 남은 것 같습니다.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걸 수용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정도만 선택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변을 이원석 검찰총장은 하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수사팀이 무혐의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적용될 사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입법의 문제라는 거죠. 입법 미비의 문제라는 거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도 없고 청탁도 없고 대각성도 없고 단순 선물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부인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수사팀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인데 이게 이제 무혐의로 결정이 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명품백 사건이 터질 때 대부분 다 법조인들은 무혐의로 끝날 것이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가 배우자가 이 명품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이냐 여부거든요. 근데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처벌할 수 없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직무와 관련성인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대통령이 소속 기관들한테 신고를 한다랄지 신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예요. 직무 관련성에 관해서는 이제 첫 번째가 그 미국의 우리나라 출신 이제 하원 의원이었던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 사망하면.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그런 청탁을 알지 못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청탁을 한 내용이 통일방송 재송 출연하는 것인데, 통일TV, 이것은 명품백을 받은 뒤에 1년 있다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백과 이제 관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활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직무활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다 이제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거고, 이걸 검찰총장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한 번 더 심의를 해야 하냐 말해야 하냐, 이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설사 이게 법적으로 명백히 무혐의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굉장히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원칙에 의해서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설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이 결정을 낸다 하더라도, 아니면 반대 결정을 내도 사실은 이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심의위원회 이원석 총장이 한번 직권으로 회부를 해서 소집을 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좀 내리는 것이,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랄지 여러 가지 탄핵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도 사실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검찰의 종결을 두고 팽팽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양쪽 입장 정리해봤습니다. 무혐의가 맞다 입장,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무혐의 아니다 입장, 그럼 공직자 배우자는 고가 선물 받아도 다 문제 없냐. 직무 관련성 대가가 인정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신고 의무 없다, 뇌물죄 알선수재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찬반 양론도 있습니다. 김주호 의원님. 이제 이 정권이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공정, 상식 이런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검찰 수사가 애초에 그 출장 수사, 황제 수사 이런 얘기 나왔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결 처리했을 때, 그리고 당사자들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을 때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이거를 기준점 삼아서 하지 않을까.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됐다, 권익위의 판단이. 그런 예견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저기 찬반이 팽팽한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뇌물죄나 알선수재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비껴가는 것이다, 검찰이. 이러고도 검찰이 왜 분노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내부에서 부글부글 해야지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지난번에 황제 수사, 핸드폰 다 뺏기고 수사했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어제와 같은 이런 무혐의 결론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검사들이 좀 분노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꼼짝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임기 이제 뭐 20여일밖에 안 남은 검찰총장 계속해서 똑바로 하겠다,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얘기 다 그냥 헛말이었구나, 그냥 본인의 면피성 발언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 빠진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원에 요청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 내부 감사하는 것도 시작도 사건으로 접수도 안 됐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황제 수사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임기 얼마 안 남은 검찰총장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진행하겠습니까? 이건 이대로 종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대로 끝나지는 않겠죠. 특검이든 그 무엇이든 얼마든지 추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될 것이다, 다시 어떤 식으로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 입장도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사법적 판단은 국민 높이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야당은 검찰이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했다, 특검법이 필요하다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